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이해를 강의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지식 표현과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지식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식 표현에서 나온 엑스퍼트 전문가 시스템인 왓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한 지식 표현과 추론, 지식, 관계에 의한 지식을 표현, 추천 엔진, 온톨로지 이런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왓슨에 대해서 알면 왓슨은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IBM에서 만들었고 최초 회장 이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퍼디 쇼에 참가를 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제퍼디 대회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듣고 정답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상금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거기서 IBM의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이기고 1등을 하여 100만 달러를 획득한 일이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거였죠. 다음으로 왓슨에 사용된 기술을 간단하게 보면 질의응답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사용된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지식 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지식 표현과 추론을 사용하여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왓슨은 질의응답 서비스를 하고 자연어를 처리해주고 정보 검색도 해줍니다. 그리고 지식의 표현과 추론, 즉 확실한 부분을 입력을 하고 이야기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여러 병원에서 암 진단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고 의료, 통신, 금융 서비스, 정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애트리에서 엑소브레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 왓슨에 사용된 API, 즉 에이전트를 보시면 대화에는 IBM 왓슨 컨버전스, IBM 왓슨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대화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성, 이미지, 감정의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 진도상하고 시간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 파트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API, 즉 어떤 에이전트가 사용되었는지. 자,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쪽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규칙에 의한 지식 표현과 추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규칙에 의한 지식 표현한 게 지식은 그야말로 답이 있는 것들, 즉 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런 규칙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첫 번째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판단을 기계에 맡기는 규칙 기반 모델을 이제 배울 겁니다. 즉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규칙을 사용하여 조건 분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식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상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를 찾는 지식 기반 시스템입니다. 지식을 규칙으로 하고 이 규칙들을 이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해를 찾는 것을 이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규칙 기반의 가장 특징은 규칙의 기반은 미리 결정되어야 특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모르는 문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미리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표현된 규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추론을 할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규칙의 설계에서 보면 의사결정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틀이가 뭐냐면 규칙을 바탕으로 그린 이진틀입니다. 규칙을 바탕으로 yes, no, 그 다음에 규칙을 바탕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순서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칩시다. 밥을 친구한테 묻는 게 먼저입니까? 어떤 메뉴를 시킬지가 묻는 게 먼저입니까? 우선은 밥부터 시키고 밥부터 이제 먹을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가 되겠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 규칙, 우선순위가 중요한 규칙에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태는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한번 꼭 보시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그 규칙을 설계를 하고 그 규칙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분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태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는, 자, 기반 지식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실이 있습니다. 기반 지식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을 비교할 때 사실들의 집합입니다. 이거 두 개들이 모여서 추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론 엔진이 필요합니다. 추론 엔진은 전문가 시스템의 추론 역할을 하고, 지식 기반에 주어진 규칙과 사실을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오겠죠. 이 결론을 설명해 주는 게 해설 설비고, 이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란 거는 전문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추론 엔진을 사용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사용하여 전문가가 직접 분류나 결정하는 판단 규칙에 도움을 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초창기고 전문가가 직접 하는 분류나 결정 같은 판단 규칙입니다. 그래서 덴드롤과 마이신 같은 게 있었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축된 지식과 주어진 데이터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유도해내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추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 중에 추론 중에서 전향 추론과 후향 추론이 있습니다. 전향 추론 같은 경우는 규칙의 조건부와 만족하는 사실이 있을 때 규칙의 결론부를 처리, 그리고 어떤 사실을 후향 추론은 어떤 사실을 검증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관심 대상 사실을 결론부에 가지고 있는 규칙을 찾아서 조건부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 자, 어렵다면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 조건부를 거쳐 결론부 방향으로 추론이 진행, 즉 앞에 여러 사실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을 전향 추론이라고 부르고, 자, 가설을 세우고, 즉 결론부터 세웁니다. 결론부터 세우고 이를 지식을 유도해서 지식에 의해서 유도되는지를 확인하는, 즉 결론을 가지고 앞에 것들이 유도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후향 추론입니다. 자, 두 가지 추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추론 엔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이 규칙을 사용해 결과를 추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서가 보면 패턴 매칭, 경합 해소, 규칙 실행이라는 순서로 갑니다. 자, 처음 볼게요. 패턴 매칭. 데이터베이스의 사실과 기반 지식을 규칙에 대조하여 일치하는 규칙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는 규칙이나 비슷한 규칙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합 해소가 갑니다. 즉 경합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 집합은 사실과 규칙의 조건부가 일치하는 조건들의 집합, 즉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규칙들의 충돌 방지, 필요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 실행. 위에서 하나의 규칙을 선택했겠죠. 그거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결론부를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지식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획득하는 게 지식이라고 부르고, 인공지능의 지식은 볼게요.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적인 이해와 체계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지식이라고 불러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표현된 지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의 표현,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 추론, 이것들이 꼭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제 규칙을 한번 볼게요. 규칙을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규칙의 첫 번째 보면 무엇이면 무엇이다와 같은 조건적인 지식을 이쁘된 형태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뭐뭐뭐 이면입니다. 주어진 정보나 사실에 대응될 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찾아서 결론을 내겠죠. 된 부분으로 조건부가 만족될 때 판단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게 결론부입니다. 앞에서 지금 규칙에 대한 걸 보여줬으면 이제 논리를 이용해서 규칙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논리란 이런 문장들의 타당한 추론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표현하고 기호의 조작을 통해서 문장들이 참, 거짓 또는 판정하는 분야입니다. 즉,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들을 사용하겠죠. 자, 이 기호들을 논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라는 게 있는데, 명제가 뭐냐면 보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맞냐? 틀렸냐? 명확합니다. 자, 참이죠. true. 참입니다. 1 더하기 1이 3. 이건 뭡니까? 이게 계산이 맞는지 물으면 이거는 뭡니까? false. 거짓이겠죠. 이렇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 부르고, 이것들은 명제 논리란 거는 명제를 P와 Q의 같은 기호로 표시하고 진리값을 사용해 표현하는 게 명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명제는 하나의 진술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의 명제이고, 복합 명제는 기본 명제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식을 한번 보면, 자, 논리 기호가 부정, 논리합, 논리곱, 함의 동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의가 뭐냐면, 이제 읽어볼게요. 자, 부정의 P는 P가 아님. 만약에 true면 false, false면 true가 됩니다. 그리고 P 논리합 Q, P 또는 Q라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리고 P 논리곱 Q, P 그리고 Q라고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P이면 Q 이렇게 있고, 동치라는 것은 P와 Q의 논리, 즉 진리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의 논리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한번, 논리명제 진리표를 한번 볼게요. 자, P가 있고 Q가 기본 명제가 있고 복합 명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다시피 기본 명제, 복합 명제 배우셨을 겁니다. 자, F가 뭐를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T는 참을 말합니다. 자, Q도 그렇죠. not P. not P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 false면 true, false면 true, true면 false, true면 false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P 뭡니까 이거? 이건 뭐라 불렀죠? 방금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또는이나 그리고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 쪽에서는 and or라는 개념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V가 O와 연산이고 거꾸로 A 같은 게 and 연산입니다. 자, O와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도 참입니다. 그래서 둘 다 F면 F,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true가 되는 게 O와 연산이고,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둘 다 그리고 O하니까 그리고니까 둘 다 true일 때만 true입니다. true, 나머지는 다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P이면 Q를 볼게요. P, 쉬운 것부터 밑에 보겠습니다. 만약에 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참이면 참이죠. 만약에 뭐뭐뭐인데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인데 즉 조건부 자체가 거짓이면 결론부는 무조건 T입니다. 자, 그리고 동치라고 했으니까 같고 다르고 같고 다르고니까 FFT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제 논리 동치 관계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일반 연산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건 하나만 할게요. 5분만 또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는 not P와 Q하고 같습니다. 이걸 나중에 진리표 같은 걸로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꼭 5번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은 보고 꼭 가십시오. 이 명제 논리의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제 동치관계에서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논리식을 동친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이렇게 다 풀어내야 해서 요게 이거와 두 개가 동치라는 걸 밝혀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서는 이것들을 막 세부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는 공부는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요거를 이렇게 동치라는 관계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풀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요것들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비슷하게 and, or와 연산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바꾸면 편리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형식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정형식은 논리와 문법에서 맞는 논리식입니다. 정형식의 집합을 같은 거 보면 델타라고 표현하고 P와 P이면 Q 이게 논리 문법에는 논리식이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개 모아놓은 겁니다. 델타라는 게 P와 P이면 Q가 아니라 정형식 즉 논리와 문법에 맞는 논리식이 P와 P이면 Q 그 다음에 또 Q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형식의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정형식 델타에 있는 모든 정형식을 참으로 만드는 모델이 임의의 정형식 오메가를 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표시를 델타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의미가 뭐냐면 델타가 참이면 오메가도 참이다. 즉 어떤 정형식의 집합 델타에 있는 모든 정형식이 참이면 임의의 정형식 오메가를 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즉 앞에 걸 이용해서 오메가도 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델타는 오메가를 논리적으로 기결하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는 델타를 논리적으로 따라야겠죠. 그리고 오메가는 델타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논리적 추론입니다. 위의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겠죠. 자, 참으로 알려진 델타로부터 즉 P가 참이면 이거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참인 오메가를 찾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추론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실들, 즉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문을 들어온 오메가가 참인 놈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게 결론인 겁니다. 이제 논리적 추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 부정, 3단 논리 융합이 있습니다. 긍정 논법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이다. P를 보여주고 Q를 보여주면 됩니다. 즉 사람이면 죽는다는 말에서 사람이다 P, 죽는다 Q, 즉 사람이면 죽는다를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면 죽는다. 그 다음에 부정론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not Q를 보여주고 not P를 보여주면 됩니다. 즉 위에 거에서 not Q가 뭡니까? not Q는 죽지 않는다 이면 뭡니까? not P니까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린 말이겠죠. 죽지 않는다 이면 사람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이게 not 뭡니까? 죽지 않는다. not Q, not P가 되겠죠. 자, 오타가 있네요. 수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단론법을 볼게요. P이면 Q, 즉 이 결론이 참이기 때문에 Q이면 R 이를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P이면 R이다. 바로 연결됩니다. 이것들을 3단론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새이면 날개가 있다. 즉 새가 P, 날개가 있다가 Q라고 치면 새이면 날개가 있다. 첫 번째 P, Q가 되겠죠. 새이면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다가 R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새이면 날 수 있다. 즉 새이면 날 수 있다. 새이면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3단 논법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융합은 두 개의 논리합절이 각각 같은 기호의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들로 논리합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논리합절. 자, 논리합으로 이루어진 P와 Q가 있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가지고, 즉 긍정이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나피, 부정이 있죠. 논리합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칠 수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는 없어지고 나머지 것들 Q와 R의 논리합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O와 연산입니다. 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증명이라고 공리란 게 있습니다. 추론을 할 때 참인 것으로 주어지는 논리식을 우리가 공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꼭 공리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 쇼렘이라는 게 있는데 참인 논리식들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참인 논리식. 자, 이게 정리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식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유도해서 하나의 참을 만들어내는 게 정리입니다. 자, 이제 방법을 보면,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보면 구성적 증명과 논리융합 반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구성적 증명은 뭐냐면 공리들의 추론 규칙들을 적용하여 증명하는 정리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방법. 즉 앞에 미리 알려진 논리식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풀어서 하나의 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공리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융합 반박은 증명할 정리를 부정한 다음 논리융합 방법에 의하여 모순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죠. 처음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풀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하면 뭡니까? 이건 모순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융합 반박인데, 자, 주어진 식이 1, 2, 3, 2 있을 때, 그 다음에 R이 참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논리합절로 이제 풀기 때문에 논리융합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논리합절로 합니다. 논리합절은 O와 연산이잖아요. O와 연산으로 첫 번째 걸 이거 2번을 바꾸면 되고 3번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증명할 명제가 R이 참이니까 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융합에 의해서 이제 풀어보면, 자, 지금 좀 치울게요. 자, 첫 번째 P, O와 Q, not P, O와 R, Q, O와 R, not R이 있습니다. 부정이죠. 이것들을 두 개 섞어 볼게요. 논리융합을 시키면 긍정과 부정이 존재합니다. 나머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긍정과 부정에 둘 다 논리융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만 쓰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또 보니까 Q하고 not Q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R입니다. 자, 이 R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나오는 게 R이 참임이 나왔지. 그러면 not R은 참이 된다는 것은 R은 false라는 얘기입니다. 즉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R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지금 모순이기 때문에, 즉 R이 참임을 증명하는 건데 부정을 했었는 게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참이 됩니다. 이번에는 명제 논리를 이용한 지식 표현을 볼게요. 우선 문장으로 표현된 지식으로부터 기본 명제들을 추출합니다. 기본 명제들을 뭐합니까? 기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명제들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명제 기호들을 논리 기호로 연결하여 논리식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말을 듣습니다. 이 중에 뭐뭐뭐면 뭐뭐이다 와 같은 기본 명제들이 있겠죠. 그 명제들을 추출합니다. 추출할 때 P, Q, 즉 P와 Q를 하나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를 부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논리적 관계를 글로써 이해하고 그럼 뭐 됩니까?
P이면 Q이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명제 논리를 이용한 지식 표현입니다. 명제 논리로 표현된 지식에 대한 추론은 명제 기호를 나타내는 명제의 의미와는 무관합니다. P와 Q와 이 이름이 뭐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적인 기호 연산을 통해서 추론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요것들이 이제 명제 논리를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수로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수로 논리는 명제의 내용을 다루기 위한 변수, 함수 등을 도입하고 이들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도록 명제 논리를 확장한 논리입니다. 즉, 형태가 문장의 주어 서술어 형태가 있겠죠. 이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즉, 대상의 속성이나 대상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호로서 하고 참과 거짓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주어가 존은 학생이다 라는 말 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존, 학생이다가 서술어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student 하고 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수로 논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변수 이거 형태를 함수 형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과 메리는 friend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존과 메리가 진짜 친구라면 참이 되겠고 친구가 아니라면 false가 되겠죠. 이게 수로 논리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본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함수가 주어진 인자에 대해서 참 거짓값이 아닌 일반적인 값을 받아내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로나 다른 함수의 인자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함수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 아까 student 존 라고 했을 때 존이 인자입니다. 함수의 수로 논리지만 항이 될 수 있는 것, 객체, 상수, 변수, 함수 등이 될 수 있으며 이 안에 함수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객체, 상수와 변수는 항이고 T1, T2, T3가 모두 항이고 F가 n개의 인자를 함수 기호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항이 됩니다. 위 두 가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만 항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들, 즉 객체, 상수, 변수, 그 다음에 함수. 자, 이제 수로 논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보겠습니다. 변수의 범위를 고려한 지식의 표현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모든 친구들이라고 우리도 말 표현하겠죠. 그럼 친구들 다가 되겠죠. 친구 중에 친구 1은 이런 의미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존재 한정사랑하고 전칭 한정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2를 거꾸로 쓴 거 거꾸로 2라고 부르겠습니다. 부르기 쉽게. 거꾸로 2는 뭡니까? 이치, 즉 누구 한 명이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전체 친구가 아니라 친구 1을 말하는 게 되는 거고 전칭 한정자는 all입니다. 그래서 all이기 때문에 친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은 보겠습니다. 존은 친구가 한 명 있다. 자, 수로 논리하고 수로 논리 방법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 1이 한 명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친구이다라고 했으니까 friend 존의 X 친구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친구는 한 명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X, 친구가 한 명은 어떤입니다. 즉 한 명을 말하니까 어떤 Y 맞죠? 그 다음에 수로 논리 friend가 있다. X는 Y가 있다. 모든 X는 Y, 친구가 한 명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논리에 대한 정형식을 한번 보면 T1과 Tn이 모두 항이고 P가 n개의 인자를 갖는 수로 기호일 때 P는 이렇게 정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P와 Q가 정형식이면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논리식인 것들도 모두 정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PX가 정형식이고 X가 변수일 때 전칭 한정자하고 존재 한정자라는 데 정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1, 2, 3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만 수로 논리의 정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 논리를 이용한 지식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자, whoever can read is literate. 읽을 수 있으면 문맹이 아니다. 뭐 해석이 뭐 똑바른 건 아닐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oever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can read X가 있다면 뭡니까? literate X 문맹이 아니다.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자, monkey are not literate. 원숭이는 문맹이답니다. 글을 못 읽는다. 자, 그래서 모든 원숭이 맞죠? 모든 원숭이, 즉 모든 원숭이 X는 monkey X는 부정의 literate X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some이니까 뭐지고? 존재 한정자겠죠. 어떤 X monkey는 intelligent 똑똑하다. 그리고 monkey X 그리고 이면이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이 똑똑하다입니까? 그래서 이때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intelligent X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who 딱 some이 나왔으니까 이거 존재 한정자입니다. intelligent cannot read입니다. 즉 누군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문맹이 아니수 책을 안 읽을 수는 없다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와 이거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거는 잘 보시면 읽을 수 있으며 이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연산 볼게요. monkey는 intelligence, 뭐뭐는 뭐뭐이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이 뭡니까? 뭐뭐뭐 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는 함의관계, 즉 이면을 쓰는 거고, monkey는 뭐뭐뭐이다, 즉 A is B이다는 뭡니까? 즉 요 연산, 거꾸로 A 연산이 뭐였습니까? 논리합입니까? 논리곱입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OR 연산, AND 연산입니다. 아이고, 이게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입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A는 B다가. 맞죠? 그래서 AND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엔진을 만들어 볼게요. 추천 엔진은 전문가 시스템이며 평가 시스템으로 이용하는 추론을 추천 엔진 실시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추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본 후에 구매한 상품은 그 다음에 방문자가 보는 정보를 키워드로 삼아 비슷한 정보를 표시하라. 즉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몰 같은 데서 내가 물건을 A, B, C, D를 봅니다. 그럼 이거와 서로 간에 연관 관계가 있겠죠. 연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놈들이 나누는 물건 E가 있을 겁니다. 그 E를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추천 시스템입니다. 즉 앞에 본 상품들을 보고 다음에 무엇을 구매할지, 무엇을 구매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사 A, B, C, D와 기사 A, B, C, D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관관계를 했습니다. 기사 A와 기사 A는 상관관계가 1이겠죠. 서로 간에 다 1입니다. 기사 B와 기사 A의 상관관계는 0.167, 기사 C는 기사 A와 0.167, 0.333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사 D를 본 사람이 어느 기사를 볼 확률이 높겠습니까? 기사 A와 기사 C를 볼 확률이 가장 높네요. 똑같네요. 아닙니다. 기사 B가 있네요. 기사 B를 가장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협업 필터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추천 엔진은 A의 구매 기록을 보았을 때 A에게 추천할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의 구매 기록이 X1, X2, X3, X4, X5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계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 계수가 크면, 상관 계수에서 크면
비슷한 구매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매 상품을 추천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 A의 상관 개수를 구해서 구매 기록이 비슷한 B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뭐합니까? A가 요 물건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X6를 샀다라고 하면 B도 이런 경향을 보였다면 다음에 X6를 살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톨로지라는 거는 이게 지식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쪽입니다. 즉 표현하니까 존재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의 개념과 관계를 나타내는 의의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지식을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온톨로지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입니다. 이 모든 게 존재해서 생기는 거니까. 자, 존재하다 보니까 영역에 있는 개념에 대한 특성, 속성, 이들의 특성과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에 있는 일부 개체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고 영역에 대한 공통된 의의 사용, 영역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지원해야 되고 서로 간의 토의입니다. 동의, 합의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형화하여 표현한 겁니다. 보면 개념에 대한 특성과 속성, 이들의 특성과 속성에 대한 제한 조건을 걸어. 첫 번째, 어떤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의 개념과 관계를 나타내는 의의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까 속성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를 이용해 지식을 표현해 놓은 게 온톨로지입니다. 자,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RDF, RDFS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한 이 개념이 온톨로지입니다. 자, 오늘의 지식 표현과 추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온톨로지 사례 보면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광고몰. 자, 도메인별로 잘 모아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UNSPC라고 제품 및 서비스 용어들을 모아놓은 게 있고 워드넷이라고 영어 단어의 의의 목록과 의의 목록 사이의 다양한 의미 관계, 즉 이런 게 말이겠죠. 워드겠죠. 이 워드넷이 그거를 만족하는 온톨로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온톨로지 사례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보시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온톨로지의 지식 표현은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만과 비슷하게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란 노드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간선으로 표시한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의미망이란 걸 보면 이항관계의 노드와 간선, 노드와 간선으로 표시합니다. 즉 창수는 소년이다. 관계는 EGA 관계입니다. 창수는 소년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주다와 창수는 동작의 주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온톨로지의 지식 표현에서 많이 쓰는 게 RDF라고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명세로서 특정 대상을 기술하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주어, 스스로, 목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원, 대상, 리소스, 속성, 값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리소스, 속성, 값입니다. 자, 처음에 주어, 목적의 특징이니까 풀네임은 홍길동, 메일박스는 이거, 그 다음에 타이틀은 부장.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RDF 방식으로 그리고 XML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온톨로지 지식 표현에 RDFS라고 스키마를 사용하는 겁니다. RDF를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련 어휘들을 온톨로지로 정의할 수 있는 언어인데, 자,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의 관계를 RDF 타입, 즉 속성을 말해줍니다. 자, 어떤 게 보시면
객체의 타입은 뭡니까? RDF 관계에서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밑에 예를 볼게요. 홍부장의 관계는 name입니다. name은 뭐가 돼요? name은 홍길동입니다. 자, 속성을 주어지고 답이 결론이 나오죠. 제가 또 온톨로지라고 다시 한번. 온톨로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한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싱한계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기술만 해놨습니다.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시멘트 웹이라는 건 볼게요. 시멘트 웹은 자, 요즘에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레이어별로 뭐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속성에 대한 것과 값을 명시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웹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해하여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웹을 처음 설계한 팀 베네설리가 주창한 아이디어이고, 의미 있는 태그를 정의하여 문서를 기술한 XML을 사용하고, 태그 및 데이터의 의미 해석을 RDF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태그 및 메타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 지금 온톨로지 관계는 시간계상 짧게 했지만 온톨로지의